30초 안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금리와 대출 따라가는데 이제 은행채 5년짜리랑 10년 이제 채권 금리 같은 시장 금리와 대출 상품 금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결국 은행의 대출 상품 금리 바닥과 상단 부분이 내려가나 올라가나를 네. 보시면서 그다음에 자산 시장 전망하시면은 크게 뭐 틀릴 일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주단대 금리가 네. 거의 상단 같은 경우는 8%까지도 지금 향하고 있지 않아요? 네, 어떻게 그게 됩니까, 은행들이 네. 은행들이 되게 꼼수인데요. 네. 신규주택 취득 금리는 4% 초반으로 네. 소위 그러니까 그 대출 문턱을 낮춰줘서 대출을 받게 하고요. 기존의 주담대를 갖고 계신 분한테는 전 세게 때리는 거죠. 그런 못 식으로. 벗어나게. 아, 네, 그러니까 전체 밴드 레벨 자체도 완전 넓어졌어요. 그래서 신규 취득할 때는 완전 낮아지고, 그리고 이거는 진짜 좀 은행들이 그 꼼수 중에 하나가 집단 대출을 통해 가지고 그 모기지를 잔금 대출을 줄 때는 굉장히 낮은 금리로 주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입주 현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 모처의 입주 현장 같은 경우에는 집단 대출이 종전엔 중도금 대출이었는데 네. 지금 은행들은 잔금 대출을 집단으로 풀어서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업주가 빌리는 거죠. 그거를 개별 차주들한테 해주게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무슨 장점이 있냐면은 개별 차주 주담대는 DSR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집단 대출이다 보니까 집단 그 차주가 빌리는 거에서 개별 차주 DSR을 거의 안 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걸 나중에 9월에 그 한은이랑 정부 당국이 금융안전 회의를 해보니까 뭐가 나왔냐면은 그거 뒤로 조사해보니까 DSR 55% 나왔다는 거잖아요. 이런 집단 대출이. 그래서 이거를 규제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집단 대출은 소위 거의 건설사 그 AA 이상급 건설사 신용으로 빌리는 거에다가 보증서 주는 거에다가 그다음에 은행이 또 모객 목적으로 금리를 낮춰주다 보니까 3.5% 주담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반 시중은행 개별 차주 대출 받으시는 분들은 신규가 4.2%, 기존 갖고 있는 분들은 5% 중반대를 네. 내면서 높은 금리 부담 내고 스코어가 낮으면은 6, 7% 내고 있는데 요 분들은 3.5를 받아가지고 그러게요. 그래서 10년 만기 한국 채권 금리보다 낮아요. 그래서 대한민국보다信用이 더 좋은 게 가능하냐 이런 논란들이 있는데 은행들이 그러니까 이런 영업적인 부분에서 약간 꼼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좀 네. 여러 가지 질문을 제가 궁금한 거 위주로 아, 계속 물어보세요. 드리고 있는데, 네네네. 네. 대출 금리가 이렇게 오르는데도 네. 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이 는다면서요. 아, 근데 보니까 네네. 9월 증가폭이 뭐 2배를 넘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네, 그게 이거는 상승 쪽에 좀 더 염두에 둔 겁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이 상승할 것이다. 맞아요. 일단 대출은 네. 대출을 표현하자면 자산 시장을 바라보는 그 시장의 관점이거든요. 네. 시장이 자산 시장이 좋아질 것 같다 그러면 대출 늘리고 이건 주식도 마찬가지고 신용 거래가 늘어나고 네. 그다음에 자산 시장 하락할 것 같으면 낮추지 않습니까? 근데 대출을 많이 빌린다는 거는 어쨌든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던 시점은 확실하게는 5월 달부터였고요. 5월부터 특례보금자리로는 2월, 3월, 4월, 5월까지 좀 견인을 해줬고 네. 시중은행이 그 50년 만기 대출을 만들면서부터 그 시중은행 주담대가 늘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9월 달까지도 굉장히 빠른 폭으로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9월 달 빠른 폭으로 는 걸 가지고 이제 10월 16일에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11월 달에 또 통계 발표할 예정인데 오늘 나온 기사를 보면은 은행들이 좀 늘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9월 달 거가 잡힌 건지 아니면은 10월 달에도 잡히는 건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근데 9월 그 통화안정 회의 때도 나왔지만 뭐라고 나왔냐면은 9월 13일과 27일부터 그 전반적인 대출 규제가 시작됐기 때문에 뭐 8월 달에 신청한 게 이제 집행이 되면서 대출이 잠깐 느는 현상은 있겠지만 신규 신청이 감소할 거기 때문에 결국 시차를 두고 대출은 감소할 걸로 보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냥 10월 동기에서 잠깐 튄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소위 마감 마케팅, 마감 전에 대출 많이 받으려는 그것 때문에 좀 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신규 신청 물량은 줄어들 거기 때문에 11월부터는 또 감소할 거로 보고 있어가지고 잠깐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통계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규제를 좀 강화하게 돼 있으니까 그 막차를 네네. 닫기 전에 지금 네. 지금 실거래 올라오는 네. 거래가 다시 굉장히 좀 둔화가 되고 있는 게 요즘 나타나는 추세인데요. 그러니까 시장 전체적으로는 5, 6, 7, 8, 9의 강세장 분위기를 뒤로 하고 지금은 조금 관망세로 전환을 했고 그다음에 거래량도 그래서 좀
되고 있고 그리고 관망세로 전환할 만한 정황이라든가 상황은 네. 너무 많고 사실은 어떤 우리가 사야 될 근거 아니면 조금 뭐 팔아야 될 근거 그런 걸 찾으면서 시장 정보를 그 취합을 하는 건데 지금은 뭐 강력하게 사야 될 근거보다는 좀 총선까지 기다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쪽 사이드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소위 관망. 네네네. 그렇군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제가 이제 공부를 하느라고 잘 모르니까 볼 때 대출이 이렇게 주택담보가 늘고 있구나라는 기사가 있는가 하면 그럼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주택 가격이 높아질 거라는 기대감에 그러면 이렇게 대출을 무리해서라도 높은 네. 금리에라도 받나 싶잖아요. 네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굉장히 많이 늘고 사상 최대라는 숫자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주택가격 하락을 예상해서 지금 가장 높은 가격일 때 주택연금에 가입하겠다라는 수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뭐랄까요 예측이 상반된 것들이 좀 혼재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질문을 그러니까 드립니다. 시장에는 네. 그러니까 상승 일방향은 아니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요. 일단 주택연금을 말씀드리면 주택연금은 종전까지는 9억까지였는데 네. 올해 12억으로 가입 허들을 낮춰줬어요. 아. 그래서 대상 자체가 늘었기 때문에 올해는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주택연금은 근본적으로 하락할 때 가입하면 좋죠. 왜냐하면 집값 빠지는데 자기는 소위 지금의, 숏을 쳐놓은 네, 그렇죠. 지금 가격으로 받을 네. 수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약세장일 때 연금 가입자가 늘어나니까 중복되면은 네. 가입자가 늘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지금 서울 일부 지역은 정고점을 트라이하는 지역이 많을 네. 정도로 바닥에서부터 올해 한 10% 이상 서울은 상승했거든요. 작년 22% 하락하고. 근데 서울 외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의 상승률이었고 여전히 고점비 한 15% 이상 초과 네. 조정된 상태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 주택 가격 밴드에 따라서 또 지역에 따라서 확실히 좀 편차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특례론이랑 네. 그다음에 50년 만기 주담대에는 정말 세종이랑 서울 지역에 아주 적극적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지금은 좀 휴직이고 그리고 내년에는 그리고 동시에 금리 여건도 좀 좋았었잖아요. 2, 3분기에는. 근데 지금은 일단 시장 금리가 다시 튀고 있으니까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은 조금 잠잠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우려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렇게 고금리일 때 뭐 제2금융권 특히나 PF 대출 이런 네. 쪽은 지금 상황이 어떤지도 너무 궁금한데요. PF 대출 그거 진짜 독특한 케이스였는데요. 네. 일단 PF는 브릿지론 PF 60조, 본 PF 130조가 있는데 본 PF는 미분양 문제이고요. 네. 브릿지론 PF는 미분양일 것 같아서 아예 시행사로 가지 못하니까 브릿지론 PF는 캐피탈이나 증권사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한투증권이 회사채를 발행했는데 5% 금리로 발행을 했어요. 국내 초대형 그러니까 프라임 브로커리지 증권사가 5% 금리로 회사채 발행하는 거를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처음 봤고요. 그래도 한투니까 회사채를 발행하는구나. 요즘 바이오 기업들 보면 회사채 안 되고 매자는 안 되니까 다 유증하거든요. 유증도 안 되는 회사는 아마 연말에 다 상장 폐지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시중에 전반적으로 자금 조달 수요가 늘어나는데 이런 증권사나 캐피탈사를 바라보는 관점은 PF 노출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보험사들조차도 금리가 상승하면은 보험 부채에 대해서 할인율이 올라가니까 주가 상승하는 게 기본인데 네. 보험사들조차도 PF 익스포저가 많다 보니까 그 보험사들에 대해서도 지금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브릿지론 PF가 굉장히 시장의 이제 위험 요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총선 전까지는 뭐 절대 문제 없이 하지 않을까라는 게 마켓 컨센서스였습니다. 네. 그런데 그저께 새마을금고가 1,600억 그 차입 이제 브릿지론을 가지고 있는 청담동에 있는 오피스텔 사업을 새마을금고가 더 연장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게 새마을금고 때문에 우리가 한 3개월 전에 다 고생을 하고 이 회사의 위기감이네. 위기를 어떻게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본인들이 다시 8개월 만에 이 브릿지론 PF 터트리는 거는 2월에 있는 대우건설 500억짜리 사업장 이후로 요거는 거의 5천억짜리이기 때문에 네. 10배 큰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하는 걸 보니까 이 브릿지론 PF 시장이 이제 그냥 약간
뭐라 그럴까 정상화를 그러니까 좀 터트리고 가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면서 앞으로 이 PF 시장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쪽에는 위기감이 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센터장님 시간이 너무 짧게 이제 드려서 죄송하지만 30초 안에 좋아요. 그래서 네, 네. 30초 안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결론 부탁드릴게요. 부동산은 20년부터 완전 네. 금융자산화 되었기 때문에 금리 따라간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금리와 대출 따라가는데 금리를 기준금리와 보지 마시고 네. 한국도 이제 은행채 5년짜리랑 10년 이제 채권금리 같은 시장금리와 그리고 또 시장금리도 중요하지만 대출상품금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결국 은행의 대출상품금리 바닥과 상단 부분이 내려가나 올라가나를 네. 보시면서 그다음에 자산시장 전망하시면은 크게 뭐 틀릴 일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금리 최부심의 최상욱 센터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